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북한의 리수용 부위원장이 만나자마자 미국이 회심의 카드를 날렸습니다.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리수용이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20분 정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리수용의 방중 성적표 이게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쯤 될지 두 분께 짧게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50점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분 정도면요. 실제 통역 끼고 나면 10분인데 시진핑 주석이 말하고 하면 실제 이수용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달리 중국이 북한과 그 불편한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좀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절반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10점 만점으로 치면 한 5점 정도 되겠죠. 북한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은 또 들어야 되는 7차 상대에 관련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문제들을 좀 듣고 의견 청취를 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 지원, 식량 지원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목적은 한 50% 정도는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수용이 노골적으로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전달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분위기나 발언들이 지난 3년 전에 최룡해 때와 비교가 많이 되던데 시 주석의 발언의 수위를 좀 낮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그 최영해 정치국 상무위원 방문했을 때와는 좀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갖다 상당히 낮춘 거죠. 낮춘 건데 비핵화를 언급했다 안 했다 하는 문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보도할 때 보도하고 싶은 부분만 언론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 비핵화 부분이 언급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상회담 이제 회담이 끝난 이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 중 하나인 비핵화 정책은 일관한 것이다라고 중국 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5분간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중국이 피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수영이가 당 대연락부장을 만날 때 하고 시진핑한테 분명히 제7차 당대회 때 다시 제 당 정책 결정서로 확인된 소위 핵건설 무력 핵무력하고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북한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이수영이는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김정은이한테 지침하에서 그걸 갖다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했다는 것이지 사실상 거기에 중국 정부가 동의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 회담 직후에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리수용의 방중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한 일간지 보도를 보면 북한이 중국에 100만 톤의 식량 원조를 부탁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워낙 만성적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사정이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지금 대북 제재를 사상 최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수용 부위원장이 이제 중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언론이 있는데 북한의 핵 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이제 중국이 식량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게 미리 좀 흘러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제 식량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중국이 아마 100만 톤 정도 이런 것들을 수용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50만 톤 이하에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아마 시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역시 제 생각에는 북한의 이제 호전적인 행태, 그다음에 핵 병진 노선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유예하거나 하는 모종의 북한으로부터 양보
없이는 저는 중국이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번에 그 7차 당대 에서 채택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가져가게 될 대관계 기조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진핑 주석이랑 굉장히 기분 없었을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중국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다고 네. 이미 계속 얘기했고 이제 유엔 제재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도 했고 실패했지만 물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SLBM 발사 동영상 보여줬습니다. 네. 공개를 했죠.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는 아마 물론 면전에서는 이제 뭐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듣는 네. 모양새는 취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당과 국가가 대북 정책 추진하는 데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책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 결국은 식량 지원 역시 북한의 태도 요하에 따라서 그 수위가 이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 식량 지원 그리고 또 물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그게 정말 가능해질지도 궁금한데 과거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북중 관계에서 냉각기를 거쳐서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때 이런 꼭 대북 원조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제재 국면에서 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거든요. 저는 거기 이제 그 논조에는 동의를 않는데요. 네. 지금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갖다가 중지하는 소위 그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나와야지 그동안 중국이 보여줬던 북한에 대한 지금 현재 대북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전략 물자 지원 같은 것을 다시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에 그런 변화가 없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탈해가지고 북한을 다시 지원한다면 이제 그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상이라는 게 G2입니다. 미국 단위 G2 이상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제 규준에 어긋나는 거죠, 이것은. 그 중국이 그 소탐 대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북한을 갖다 저렇게 대북 제재를 갖다 해제시켜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재촉하면서 북한을 갖다 재촉하면서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또 국제 제재에 쉽게 말하면 이제 순응하도록 네. 하는 것을 갖다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폭적인 대북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마 자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 역시 좀 과거 패턴대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예. 부분이 확실히 있군요. 이번에 시진핑과 리수용의 만남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좀 이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죠. 시진핑이 리수용을 만난 직후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전격 지원했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까? 네, 방금 전에 이제 소개가 됐죠. 네. 뭐 마카오에서 $100짜리 슈퍼노트 이렇게 유통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핵미사일 자금으로 이제 전용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수영 부위원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뭡니까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준비했다가 이제 회심의 카드를 꺼낸 거나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북한의 금융 거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물론 북한을 우려국으로 지정을 했지만 북한은 네. 미국 금융권하고 거래하는 게 거의나 없습니다. 결국은 북한하고 거래하는 제3자 세컨더리 보이콧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한 거나 같거든요. 네. 결국은 중국 정부도 여기에 이제 뭐 반발은 했지만 사실은 금융권이 은행들이 자기들이 자칫하면은 북한하고 잘못 거래하다가 미국하고의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파산됩니다. 네. 지금 세계 어느 은행이든 미 달러와 결제 못하고 미국 금융권의 이 접근 못하면 파산이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누가 무릅쓰겠냐. 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어느 당국이나 정부가 뭐 어느 정도 비호한다고 해도 저는 은행이나 금융권들이
이제 북한을 회피할 것이다. 네. 만약 그렇게 사태가 번지면은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가 완전히 막히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결정은 정말 북한에게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경고이고 사태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조치로 북한과 좀 거래가 많이 있는 중국 역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중국도 상당히 지금 당황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제재에 중국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동참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핵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갖다가 중지하고 이걸 폐기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그 미국 측의 이러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언론이 이 용어를 말이죠.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라이머리 그 많이 하고 뭐니 하고 런더링 세탁하고 그 컨선을 갖다가 우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주요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이라고 해야 돼요. 감시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시해서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언론이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주요 감시 자금 감시 세탁 네. 우려라고 하는데 그 표현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강력하게 네. 이제 그 금융 제재 카드를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세계 이 금융권이 초강대국 미국의 이 저희 금융 시스템 하에 있는데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벗어나가지고 눈 밖에 나가가지고는 국제거래를 할 수 없고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재에 그 전 세계 은행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일 북한과 금융거래가 많은 중국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중국도 흉내는 내야 되기 때문에 네. 100% 미국 제재안에 동참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 동참할 수 없다. 근데 그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거래하려고 그 다른 루트를 찾겠죠. 네. 전 세계 은행에도 다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시진핑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 그리고 미국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이라고 감시 하셨지만 대상국이라고, 저는 이제 예, 기사에 예.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게 다 보면 오는 5일부터 시작될 전략 대화를 앞둔 어떤 미중 간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북한하고 아니 저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 전략은 경제 전략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북한에 대한 제재책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 논의의 소재가 되지만 그게 주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초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영향력 아예 있는 북한을 갖다가 조정하는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중국이 자기가 영향력 하에 누리고 있다는 북한이 중국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고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갖다 또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북한을 갖다 자극시키는 의미에서 이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략 회의 때 이 문제를 좀 구체화하는 모형을 네.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북한이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지난 2005년 때 BDA 제재 때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2005년에 이제 BDA 사건을 놓고 보면은 미 재무부가 이제 마니 론더링 컨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 재무부나 미 운행권이 금융권이 BDA에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리스트에 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많은 거래자들이 뱅크런 이 사태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부도라거나 아니면 운행 업무를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거래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파산이에요, 파산. 그 빼가기만 해도. 그래서 마카오 당국이 개입해 갖고 일단은 수습을 했습니다. 겨우 수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자산 다 동결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이제 결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통해서 뭐 미국 중앙은행 통해서 이렇게 미국 페더럴 뱅크죠. 그 통해서 북한에 돌려주는 것으로서 그다음에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으로서 합의하고 결국은 그 돈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계좌들이 다 폐쇄가 됐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똑같이 북한은 미국 금융권하고 거래를 거의는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금융회사나 운행을 직접적으로 해서 제재에 가하는 건
거의는 없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북한하고 고려하는 삼자, 중국 운행이든 또 다른 나라 운행이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비대위 사태나 꼭 같죠, 결국은. 근데 이 운행들이 만약 북한하고 고려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비대위 운행에서 나타났던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게 위험은. 그 누가 저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북한하고의 고려는 다른 이제 고려하고 비교하면은 세발의 피입니다. 세발의 피. 그러니까 운행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 안 할 것이다.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금융 회사나 운행들이 북한을 거부하거나 고려를 차단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텐데, 그럼 북한이 이제 금융 거래가 완전 차단되는 거죠. 아예. 이거는 정말로 김정은 체제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 원장님, 전체적으로 얘기를 딱 들어보면 북한을 둘러싸고 북중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 있는 외교를 또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적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국제 외교 관계는 힘의 그 논리 움직이는데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온라인에서 동맹입니다. 동맹. 네. 동맹이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제 외교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게 동맹인데 이 한국과 미국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밀리터리 얼라이언스, 군사 동맹 관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한민국이 외국에 침략을 받는다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게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